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해킹 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략 한 4개월 전이었죠. SKT 해킹 사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IMSI 정보, 그러니까 유심 정보, 가입자 정보가 이제 잔뜩 유출이 되면서 이 유심 카드를 교체하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갑자기 KT 해킹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우려를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우려하실 일인가? 요게 사실은 어떠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KT에서 이제 대략 한 8월 말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특정 지역에 특수화되어 있다라는 것. 기간은 8월 말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사고가 났는데 그 무단으로 소액 결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단말기가 있는 거고, 이 단말기가 이제 이 통사에 뭐 기지국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겠죠. 요게 이제 뭐 4G 네트워크가 됐든 5G 네트워크가 됐든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근데 이제 뭐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이 가입자 정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보가 유심 칩안에 보통 들어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SKT 사건으로 이제 전 국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특정 지역이라는 점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KT였느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이겠습니다만,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손해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대가 또 중요한데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이제 KT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KT가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SKT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KT 기지국을 위장한 이동식 사설 기지국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불법 통신 장비 연결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발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피해 고객 단말기에서. 예, 피해 고객 단말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T의 내부 시스템을 조사한 게 아니고 피해자이신 분들의 휴대 단말기를 이거를 조사를 해 봤더니, 얘가 이제 어딘가에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기지국에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이 연결됐던 기지국이 어딘지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이제 엉뚱한 기지국, 즉 KT 기지국을 가장한 이동식 기지국으로 추정되는 가짜에 접속을 했던 거고, 그 바람에 사건이 터졌다. 근데 요게 참, 그런데 요게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보면은 이제 기사를 보면은, 방금까지 건 이제 조선일보 기사고요. 여기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그 링크는 그 영상 설명 참고하시고요. 요 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IMSI 캐처라는 공격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저런 공격이. 이런 공격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발생하기가 했다라는 게 보고된 적도 없고 해서 그냥, 네, 이론으로는 뭐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고 실제로 사례도 분명히 해외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오산이었나 봐요. 어쨌든 요게 참 재밌는 게, 4개월 전 영상들, 그때 제가 SKT의 사건이 났을 때 요 내용을 좀 정리했었던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상 말미에 제가 소설 좀 써보자면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IMSI 캐칭 위험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가짜 기지국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걸 이용해서 이게 또 공격 기법이 요 IMSI 캐칭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G로 통신하다가 통신 잘 안 되면 4G로 전환되죠.
근데 4G로 통신하다가도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 다운그레이드가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2단계에 도달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트래픽 간에 아무런 스펙이 저기엔 없어요. 2G 네트워크에는. 네, 그래서 이게 도청도 가능합니다. 그걸 해주는 장비가 있는데 걔가 바로 요 스팅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번역기 돌려보면 무슨 가오리 얘기 나오는데 이 장비에 진짜로 가오리 아이콘이 그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가오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가능해진 상황이 딱 되면은 이제 그 중간자 공격, 즉 MITM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뭐 아주 쉽게 여러 공격이 가능해지죠. 사실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제가 걱정했다는 건 뭐였냐면은 이게 가짜 기지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드비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4G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지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설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지국 있잖아요. 이거 돈 받고 팝니다.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PC 같은데 랜카드 꽂듯이 꽂아가지고 여기에다 리눅스 운영체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다 소프트웨어 또 잔뜩 관련된 거 설치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예, 여기 이제 그 모뎀만 구매해서 갖다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그 이노드비를 내가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이노드비를 포함해서 이런 거 몇 개 만든 다음에 그 4G 네트워크를 집에서 테스트망으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픽 여기 그러니까 4G 네트워크에서 코어라고 부르는 코어 네트워크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M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 간에 이제 뭐 각종 통신 장비들이 다 암호화 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MM이가 혹시 해킹 당했나? 그걸 걱정을 했어요, 또. 그럼 얘가 이제 그 기지국들 그 등록 관계 관리하고 우리가 여기 연결돼 있다가 일로 이동하면 어디로 이동했다 이 여기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털린 거야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공격당했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KT 발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내용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냐? 여러분이 이제 이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죠. IMSI 캐처라는 공격 기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요것도 제가 영상 정보에 남겨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근데 뭐 별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지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요런 게 그러면 이제 신호를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사람은 이제 이 차량 쪽에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 항상 특징이 뭐냐면은 무선 신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도가 센 쪽으로 무조건 붙어요, 항상. 그런 구조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껴들어 가지고 신호를 더 세게 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핵심 신호 강도다. 방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지국 대신에 이제 가짜 셀타워를 세우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 셀타워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요 기사가 좀 중요한데 요게 이제 그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2024년 9월자 전자신문 기사 요거 중요합니다. 이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요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저 2024년 기사에도 여전히 단말기를 강제로 2G 다운시켜서 도청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G LTE에서는 그냥 그 IMSI 캡처를 이용하면은 그 IMSI 수집이 가능한 걸로 그때도 나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G의 경우는 이제 LTE로, 그러니까 5G 통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단말기를 속여서 그럼 단말기가 그럼 4G로 통신해야 되나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 수집하려면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만 먹는다면, 장비가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단말기에 IMSI 정보를 획득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게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동시에 수십 대의 단말기를 추적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대단히 규모가 큰 장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량 탑재형도 있고 더 재밌는 건 이제 드론 탑재형 이런 캐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별의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결론은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IMSI 캡처로 소액 결제가 왜 됐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SKT 건을 돌이켜 보시면 돼요. SKT 건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복제폰이요. 복제폰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문제를 얘기했던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유심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IMSI잖아요. 이 정보가 결국 중요한 건데, 이건 어쨌든 무선 구간에서 돌아다녀요. 네, 어쨌든 이래서 IMSI 캐처 장비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탈취하는 건 사실 그 4G 네트워크 정도에서는 늘 항상 원래부터 되던 거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휴대폰을 복제하는데 자, 사건이 터지는데 재미있는 건 뭐였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 있었고 플러스 시간대였는데 이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였어요. 새벽 시간대였고 사실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복제하실 일이 없겠지만 단말기의 그 유심 정보를 똑같은 걸 가지고 두 대의 단말기가 동시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상 징후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디바이스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고 그 서버 쪽에서 등록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랑 일치하지 않는 뭔가가 이제 접속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야 되는데 KT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운영 중이진 않았을 거예요. SKT 같은 경우는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가 등록되는 거거든요. 유심 정보에 들어있는 이 IMSI 정보랑 그 다음에 단말기 있죠. 이 단말기 정도를 페어링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단말기가 같은 정보, 유심 정보에 대해서 다른 단말기로 변형되면은 통신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별도 서비스였거든요. 그럼 KT는 그 서비스를 지금 필수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었냐? 그럴 이유가 KT 입장에서는 사실은 없죠. 네, 그냥 뭐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휴대폰을 이제 그 IMSI 캐처로 그 정보를 탈취한 다음에 이걸 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요걸 동시에 복제폰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소액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단말기가 동시 접근하면 이상 징후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부분 허용이 됩니다. 아주 짧은 이런 뭐 디테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은 이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게 근본적으로 좀 통신사 입장에서 막기가 어려운 부분, 제가 통신자를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KT 연구소에 있다. 아니면 SKT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이런 SKT 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건에서도 그렇고 이걸 나보고 해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다. 나오는 답은 딱 하나예요. SKT도 그냥 지금 KT도 SKT처럼 단말기 보호 서비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특정 유심 번호에 대해서 단말기가 변경되면서 이제 통신이 일어나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이걸 어떤 기본 서비스화 시켜버리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것밖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KT가 의도적으로 고객님 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걸 이렇게 강요를 해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단말기가 처음에 이제 전원이 켜지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지국 간에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지국이, 그러니까 단말기가 접속한 기지국이 바뀌면서 그런 게 이제 MME에 보고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네트워크 위치 등록을 요청하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공격자가 이제 IMSI 탈취한 다음에 가짜 위치 등록을 시동하면은 이제 위치가 이동된다라고 인지를 할 텐데 문제는 이런 거죠. 단말기가 붙는 기지국이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뭐 앞에 거를 A라고 하고 뒤에 걸 B라고 하고 저 뒤에 있는 걸 C라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A 지역에 있다 B로 갔다 다시 A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면 그냥 A 내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단말기가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 즉 여기에 어떤 피해자의 단말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단말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제폰이 일로 넘어간 걸로 하든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네. 다시 일로 와버리면 뭐 등등등 뭐 더 디테일한 얘기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복제폰이 뭔가 잠시 소액 결제하는 동안 원래 단말기가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거나, 뭐 이제 자느라고 그랬든지 아니면 뭐 꺼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뭐 실제로는 이제 얘가 잠깐 통신 불능 상태가 됐다라든지, 네, 얘가.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애 입장에서는 기법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냥 잠깐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가 잠깐 예를 들어서 한 1분 정도 뭐가 안 되다가 다시 되는 건데 1분 동안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길게 잡아서 5분이라고 할까? 5분 동안 만약에 뭐가 잠깐 통신이 안 됐는데 새벽 시간에 자는 중이었거나 술 먹는 중이었거나 뭐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말기가 원본께 반응만 안 하면은 어떤 속인 정보로 뭔가 했을 때 이걸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막기가 참 쉽진 않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아까 장비 얘기를 했는데 이 장비만 있고 요게 마음만 먹는다면 다 된다. 이거 복사하는 것도 있고, 예, 제가 옛날에 연구 목적으로 그 유심 단말기 복사하는 리라이터기를 사서 갖고 있었거든요. 연구 하나를 뭐 좀 하느라.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장비라는 게 아까 뭐 드론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캐리어로 갖고 다닐 만하고요. 들어가면 백팩이 좀 이게 좀 잠깐 작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IMSI 캐처에 의한 공격 수준이다. 요거라면은 KT가 해킹당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본인의 단말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기가 이제 뭐 KT의 뭐 지노드 B라고 할까요? 뭐 지노드 B는 뭐 저기 하여튼 뭐 4G 내용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커가 저 백팩 메고 와가지고 거짓 신호를 쏴가지고 얘는 단말기가 잠시 무력화되고 아니면은 연결이 되더라도 요렇게 거쳐 나가서 가게 이제 토스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KT가 해킹당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가짜 지노드비, 그러니까 가짜 기지국 같은 놈이 만들어져 가지고 KT 코어 네트워크 MME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SKT랑 동급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KT의 코어 네트워크 부분이 해킹 당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역대급 난리가 날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IMSI 캐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고요.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진정한 5G로 가면 조금 더 나은데, 네, 뭐 어찌됐건, 뭐, 그런 점들이 좀 아쉽죠. 우리나라는 이제 코어 네트워크 부분이 4G랑 겹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구간만 5G고, 내부의 이제 코어 네트워크 부분은 여전히 4G를 함께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알려진 사실의 문제는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누가 뭐 백팩에 메고 다녔든지 뭐 어쨌든지 이거 들고 운영하는 놈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제 이게 획득하게 되면 이걸 복제폰 만들어 가지고 소액 결제 시도해 가지고 현금화하는 놈이 따로 있었을 거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서 조직적으로 아마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찌됐건 KT 거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경우만 아니라면 코어 네트워크 MME가 해킹된 사건이 아니다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IMSI 캐쳐 가지고 이제 해킹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KT 내부가 해킹당하는 거랑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또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부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별탈이 없으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좀 멘붕이었어요. 몇몇 일들 때문에 좀 멘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다가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아팠던 건 아니고 네, 멘탈이 좀 살짝 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이제 열심히 또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